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은호입니다. 25살 공모전에서 12번째 낙선을 경험한 백수 작가 지망생이죠. 서울 한복판에서 허름한 고시원 방을 전전하며 글을 쓰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노트북을 켜고 한 글자 한 글자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은 번번이 1차 심사에서 탈락했고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해 11월 말 저는 더 이상 고시원의 좁은 책상에서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들의 생활소음, 환기구로 새어 들어오는 담배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실패를 비웃는 듯한 그 좁은 공간이 견딜 수 없었죠. 저는 카페에서 글을 쓸 돈조차 아까워 무료 지필 공간을 찾아 합정동 골목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그날, 저는 좁은 골목 끝에서 그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겨울나무 서점이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3층짜리 건물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 아래 빼곡히 꽂힌 책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잉크 향기, 그리고 은은한 커피 향이 뒤섞인 그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가 사이에서 한 여성이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묵지 않은 긴 생머리, 두툼한 회색 니트 가디건, 낡은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묘하게 깊었습니다. 마치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집필실 시간 되어 가능한가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심한 듯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입가에 스치는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2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긴 한데 학생이면 20만 원에 드릴게요. 아, 저 학생은 아니고. 그래요? 그럼 25만 원. 어때요? 그녀의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41살, 저보다 16살이나 많은 서점 주인.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2층 집필실은 북카페 구석에 마련된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행나무가 보였고 책상과 의자, 작은 스탠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게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고시원과 달리 조용했고 창밖 풍경을 보며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10시에 서점 문이 열리면 2층으로 올라가 글을 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윤서 씨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1층 서가를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책의 위치를 바로잡고 새로 들어온 책들을 분류했죠. 점심시간이면 2층으로 올라와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친절하게 책을 추천해 주었고 조용히 계산을 마친 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멈춰버린 시계처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제 실패 속에서 시간이 멈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원고가 도저히 풀리지 않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은호 씨, 아메리카노 한 잔요. 윤서 씨가 커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 얼마예요? 서비스예요. 원고 잘 안 풀리는 것 같던데. 그녀는 커피를 책상 위에 놓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고민을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이 그저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그 후로 윤서 씨는 종종 커피를 갖다 주었습니다. 말없이 놓고 가거나 짧은 격려의 말을 건네곤 했죠. 저는 그녀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힘든 시간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12월 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윤서 씨의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뛰어내려갔습니다. 서가가 무너져 있었고 윤서 씨가 쏟아진 책더미에 반쯤 깔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황급히 책들을 치우고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고 발목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발목이 좀 아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업고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등에 업힌 그녀의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동안 그녀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무거울 텐데. 전혀요. 깃털보다 가벼워요. 다행히 가벼운 염자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점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윤서 씨는 창밖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서점 문 닫아야 하나. 그 한숨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서점이 그녀에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시간 많아요. 원고도 안 풀리는데 차라리 서점 읽어들겠습니다. 윤서 씨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간 서점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서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윤서 씨는 3층에서 쉬면서 가끔 내려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책 분류 방법, 손님 응대법, 커피 내리는 법, 그녀는 모든 걸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고 저는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윤서 씨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2층 북카페에서 함께 샌드위치를 먹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과거 대형 출판사의 편집자였다고 했습니다. 유명 작가들을 담당하며 촉망받는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이었죠. 하지만 5년 전 담당하던 신인 작가의 표절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가는 유명 해외 소설을 몰래 번역해 자신의 작품인 양 출판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언론은 편집자인 윤서 씨를 향해 화살을 돌렸습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어요. 작가를 믿었을 뿐이죠.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모든 비난을 혼자 짊어지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약혼자는 스캔들을 두려워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출판계에서 완전히 발을 뗀 그녀는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이 서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도망치듯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가 편해졌어요. 책들은 저를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은 깊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녀의 눈빛이 그토록 깊었는지, 왜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지를요. 그녀도 저처럼 실패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호 씨는 왜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을 쓸 때만 제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현실은 계속 저를 부정하지만 글 속에서만큼은 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재능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매일 못 써요. 그냥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였죠. 저는 그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서 씨의 발목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서점 일을 도왔습니다. 글도 쓰고 서점도 돕고 그렇게 저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북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책을 읽거나 새로 들어온 책을 같이 정리하거나 손님이 없는 저녁 시간에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서점에 오는 이유가 글을 쓰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윤서 씨를 보고 싶어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서라는 것을요. 그녀의 웃는 모습을,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그 모든 일상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2월 중순, 첫 폭설이 내렸습니다. 저는 2층 집필실에서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걸 보며 저는 문득 이 겨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서점에서 윤서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몰입해서 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밖을 보니 눈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골목길은 이미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에서 내려온 윤서 씨였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호 씨, 아직도 안 가요? 밖에 눈 엄청 오는데. 아, 원고 마무리하다 보니 이제 가려고요. 이 눈에 어떻게 집에 가요? 지하철도 끊겼을 텐데. 걸어가면 1시간도 넘게 걸리잖아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걸어갈게요. 말도 안 돼요. 여기서 자고 가세요. 2층 소파 있잖아요. 거기서 주무세요. 하지만 담요 가져다 줄게요. 라면도 끓여줄게요. 이런 날밖에 내보낼 수 없어요. 윤서 씨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두툼한 담요와 베개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배려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북카페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서 씨가 끓여준 라면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서점 안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책 이야기, 꿈꿨던 미래 이야기. 평소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눈 내리는 밤의 마법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평소라면 하지 못했을 솔직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윤서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면? 제 조심스러운 질문에 윤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웠죠. 아주 많이. 특히 처음에는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직장도 사랑도 미래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게 꼭 외로운 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은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은 외롭지 않아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요? 은호 씨가 있으니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너무 솔직하고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요. 저도 윤서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한 거? 저 윤서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확실히 좋아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라면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윤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호 씨, 나 16살 많아요.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알잖아요. 상관없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확실한 건 처음이에요. 윤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고독 끝에 찾아온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서 씨는 눈을 감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포겠습니다. 첫 키스는 눈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봄날의 첫 햇살처럼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이 순간이 진짜라는 것을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 씨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볼을 따라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윤서 씨, 은호 씨 이제 반말할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깊고 더 간절했습니다. 마치 지난 5년간의 외로움을, 수많은 실패의 아픔을 서로에게서 위로받고 싶은 듯이요. 그녀의 손이 제 뒷목을 감쌌고 저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윤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3층으로 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층 윤서의 방은 따뜻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책장에는 빼곡히 책들이 꽂혀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편집 중이던 원고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근거리는 설레는 침묵이었습니다. 윤서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셔츠 단추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고 저는 그녀의 니트 가디건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떨림을, 숨소리를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윤서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난 오랜만이야. 떨려. 저도요. 저도 떨려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깊이 서로를 느끼며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그녀의 향기는 달콤했습니다. 책과 커피, 그리고 그녀만의 향기. 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탐험했습니다. 손끝으로, 입술로, 온몸으로. 그녀의 몸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깨의 작은 점, 허리의 가느다란 선,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은호야.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심장은 더 크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가 되어 갔습니다. 몸과 마음이, 과거와 현재가, 두 개의 외로움이 하나의 온기가 되어 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서로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고 우리는 그 하얀 세계 속에서 서로만의 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내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해줬어.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줬어.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녀의 떨림이 느껴졌고 그녀의 눈물이 제 가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윤서야, 나도 너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서로의 온기로 봄을 맞이하며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 있었고 햇살이 눈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윤서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매던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고시원을 정리하고 3층으로 이사했습니다. 낮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서점 일을 도왔습니다. 윤서는 제 원고를 편집자의 시선으로 봐주었고 저는 그녀의 조언을 받아 글을 다듬었습니다. 윤서는 놀라울 정도로 예리한 편집자였습니다. 제 문장의 어색한 부분, 이야기의 허점, 캐릭터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지적받는 게 힘들었지만 그녀의 조언대로 고치고 나면 글이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은호야, 여기 부분은 너무 설명적이야. 독자를 믿어. 이 정도만 보여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이 장면은 정말 좋아. 감정이 잘 전달돼. 근데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갑작스러워. 전한 부분을 조금만 더 다듬어봐.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따뜻했습니다. 비판할 때도 제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배려해 주었죠. 저는 그녀와 함께 글을 쓰면서 점점 나아지는 제 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서점 앞 은행나무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소설이 신인문학상을 받은 겁니다. 심사위원들은 진정성 있는 감정선과 섬세한 문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저는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서는 1층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윤서야, 받았어. 상 받았어.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달려와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손님 몇 명이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야? 정말? 은호야, 정말 축하해.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아니야. 이건 내 실력이야. 내 재능이야. 우리는 그날 밤 서점을 일찍 닫고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치킨과 맥주, 그리고 윤서가 구워준 케이크. 소박했지만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제 첫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출판사는 큰 곳이 아니었지만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눈 내리는 서점 풍경이 그려져 있었고 제목은 겨울의 끝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당연히 겨울나무 서점에서 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소박한 모임이었지만 제게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지인들, 서점 단골 손님들, 그리고 윤서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사람 없이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 편집자이자 연인이자 이제는 약혼자인 윤서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굴이 빨개져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헌정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나무는 죽지 않았다. 그저 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이 책을 나의 봄 윤서에게 바칩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윤서를 바라봤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떠난 후 우리는 2층 북카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첫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윤서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실패한 작가로 남았을 거야. 아니야. 넌 원래 재능이 있었어. 난 그냥 조금 다듬어줬을 뿐이야.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로 따뜻해진 손이었습니다. 1년 후 윤서는 프리랜서 편집자로 복귀했습니다. 신인 작가들을 주로 맡았죠. 그녀는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세심하게 작가들을 도왔습니다. 작가를 믿되 확인을 철저히 했고 무엇보다 작가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곧 업계에서 신인 작가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두 번째 소설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겨울 서점,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윤서는 처음에 부끄러워하며 반대했지만 결국 허락해 주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죠. 해피엔딩으로 써야 해. 우리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니까. 저는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물론 해피엔딩으로 쓸 거라고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지금도 겨울나무 서점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1층은 서점, 2층은 북카페, 3층은 우리가 사는 곳. 그리고 이제 곧 작은 손님 하나가 더 우리 곁에 올 예정입니다. 윤서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 생명이죠.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윤서의 나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임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는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고 윤서도 건강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은호야, 아이 이름 뭐로 할까? 어느 날 저녁 윤서가 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겨울이 어때? 우리가 만난 계절이니까. 겨울. 좋네. 우리의 봄을 데려온 겨울. 창밖으로 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은 춥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따뜻하니까요. 저는 윤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렸고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1년 전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밤처럼 돌이켜보면 그날 밤 첫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윤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하지만 어쩌면 모든 건 정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실패한 작가와 상처 입은 편집자. 우리는 서로의 겨울을 함께 견디며 함께 봄을 맞이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전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신만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실패의 아픔,
외로움, 좌절. 그런 겨울을 견디고 있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겨울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언젠가는 끝나고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첫눈 내리던 날 시작된 겨울 서점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사익녀를 검색해 주세요.